검찰 학살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장 맡아주신 권성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 8일 그리고 1월 23일 두 차례 걸쳐서 검찰 학살 인사를 자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경고였습니다. 검찰 인사규칙은 필수 보직기간 1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기획관 과장은 유임시켜달라고 했지만 역시 이것도 묵살됐습니다. 직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검찰 장악을 위한 꼼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실정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 방해입니다. 이 대학살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감찰권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만들었던 이 제도를 이 조국 수사팀에 들이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식 소속 검사들을 전원 교체해서 운동권 검사, 친문 검사들로 다 바꿔치기했습니다. 이러한 의도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은 패싱하고 법무장관한테만 보고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항명입니다. 그리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광욱 청와대 비서관은 뭐라고 했냐? 자기가 기소되니까 이건 쿠데타다 라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따지겠다. 이런 일들을 없애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추악한 인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성윤 지검장의 실태, 이 검찰 학살 TF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쭉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당에서는 TF에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취재 응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학살 TF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인사학살을 통한 검찰 장악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요즘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두 차례의 검찰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쳐낸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감찰 운운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검사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치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 학살을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문바를 제외한 국민은 국민으로도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양심불량 정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 국민소득이 1만 불이 안 되던 시절 어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노골적인 검찰 학살 시도를 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신들이 치부를 파헤치는 검찰 수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지금처럼 좌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본분을 다한 검사로서 영전되고 명예롭게 은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7년 김영삼 정부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심재련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영전하여 부산 고등검사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고를 구속한 김종빈 대검 중수부장은 검찰총장으로, 당시 차동민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한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부산 고검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퇴임하였고, 당시 김수남 중앙수사부 제3과장은 영전의 영전을 거듭해서 검찰총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문무일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영전의 영전을 거듭해서 검찰총장으로 퇴임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친위청 및 최측근을 수사하여 성과를 올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검사들은 그에 걸맞은 영예로운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도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검찰권을 정치 권력의 영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를 겨냥한 소위 적폐 수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 편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찰 학살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권 유지를 위한 칼로 쓰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 운운하지 말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을 아웃시키고 싶다면 감찰 운운하면서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4+1로 날치기 처리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군소정당과 야합하여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게 이것이야말로 훨씬 쉽고 빠른 방법임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체면과 염치, 상식과 합리가 없는 문재인 정권은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학살 일련의 과정에서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최강욱 기소 과정의 논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상설특검법 제2조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설특검법 제2조에는 2조 2호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상설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직무유기를 했니? 직권남용을 했니?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진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먼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TF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뭔지 논의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천하의 잡범을 청와대가 두둔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를 벌였느니 하는 그런 막말을 쏟아내면서 더욱이 공수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눈에 뭐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왜 독립시켜서 검찰 수사를 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총선 공약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검찰의 인사권을 지금 법무장관이 멋대로 행사하고 있는 이 검찰의 인사권을 바로 대검찰청으로 귀속시키고 또 검찰의 예산 편성을 대검찰청에서 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갖은 압박, 이것이 모두 정권의 온갖 불법 행위와 정권의 온갖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선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저지른 막대한 직권남용 행위를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는 지금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 해서 한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임기 중에는 더 이상 다른 검찰총장으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해서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개정해서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하겠다. 이것도 우리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BI 경우에는 과거 검찰총장이 임기제가 정착이 되면서 후보 FBI 국장 시절에는 종신제까지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76년도에 비로소 이제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FBI 국장은 교체할 수 없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FBI 국장이 대통령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일개 청와대의 잡범 수준의 공직기관 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총장들까지 포함해서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수처 수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직 공수처가 발족하기도 전에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마치 사병 부리듯이 공수처를 동원할 기세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말씀드린 공수처 폐지는 지극히 정당한 공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검찰권이 유효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일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검찰을 모욕하고 공수처를 동원하겠다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저지르는 그런 망극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행위가 아직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연장하고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검찰청에 귀속시키는
검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천명합니다. 법무부의 검찰 해체, 사법 방해의 문제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 최강욱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검찰 쿠데타라면서 감찰의 필요성과 함께 공수처를 앞세워서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최 비서관의 감찰 언급 후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발표한 바 추미애 법무부는 BH 지시에 사실상 사법 방해의 전해대 역할을 자임한 것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직적인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는 물론 수사팀의 결재를 거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사무 관련 직보를 했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조국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바 BH의 지시를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꽂아놓은 검찰 간부가 조국 및 BH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여권 실세 연루 의혹 사건 꼬리 자르기 등 조직적인 은폐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 이후에 상상인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조세범죄수사부와 신라젠 수사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는 바 이것은 현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한 꼬리자르기이며 검찰 개혁을 빙자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은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권위 부정을 들을 수 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권 침해라거나 불법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이유로 윤석열 등 수사감사들에 대한 조사를 친여권 인사들로 채워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BH가 정면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2차례에 걸쳐 묵살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외부에 나가 있다 복귀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 통화한 사람과 외부에서 만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함구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최강욱 기소 전날 누구와 통화하고 접촉했는지 청와대 인사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고 감찰을 받고 항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뻔뻔스레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최강욱 비서관을 즉각 파면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청와대 스스로가 공범이자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이성윤 검사장의 하극상과 검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이 검사장과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을 출석시키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도 도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결정적인 이유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등에 업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위임받은 권력을 법에 따라 올바로 사용하라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하나에서 10까지 자신들의 정권 보신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유폐시키려는 부당한 권력의 외압에 굴종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의로운 검사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인사 학살에 반발해 사직한 김성주 부장검사와 같이 많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정권의 부당한 공격과 오욕을 감내하고 계신 것을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컨대 나라와 정의를 위해 검사직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계속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인사 불이익을 극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부정한 정권의 비리를 밝히고 단죄하는 길만이 정의로운 검찰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이 정권 들어와서 우리는 또 검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검찰을 구성하게 했지 총장과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중앙지검장을 임명해서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무부 장관의 이 자세가 송정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과 김홍업 두 사람을 구속하고 한 달 만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사직의 견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해서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고 임진왜란 때 동대 부사였던 우리 송상현 부사의 말씀처럼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터주는 것은 어렵다. 이 말씀을 하면서 청와대에 그 압력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완전히 앞잡이가 되어서 검사장의 우리 검찰총장의 수족을 나르는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루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중앙지검 2차장, 3차장은 바로 검사장을 승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기 정점식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중앙지검 2차장 하셨죠. 바로 검사장 승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2차장을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이 두 지청장 자리는 어떤 자리냐?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인사를 마음대로 대놓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항명 사태입니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 쿠데타가 아니고 이성윤 검사장이 항명한 것이 바로 쿠데타죠. 이렇게 정말 검찰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데, 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개혁 방안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검찰 인사를 누가 하느냐? 사무차관이 합니다. 일본 법무 대신이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검찰 출신의 사무차관이 검찰의 모든 인사를 합니다. 총리나 장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이루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냐? 청와대가 인사권을 놓는 겁니다. 청와대가 바로 중앙지검장을 임명하고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수처, 금방도 우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권의 칼이라는 게 이제 바로 드러났죠. 2,200명이 휘두르는 2,200명의 검사가 휘두르는 칼을 걷어서 25명의 공수처 검사에게 주고, 그 칼을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마음대로 휘두른다.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공수처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말한 것처럼 청와대가 이제는 검찰의 칼을 다 거두어서 자기들이 휘두르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고요. 그리고 이 검찰 인사를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무슨 전리품을 갖고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인사는 바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이게 바로 검찰 인사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해서 작년 12월 5일 날 문혜주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결론을 충분히 낼 때가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어서 장완석 행정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백원우 비서관도 조사했습니다. 임동호도 조사했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영장까지 청구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도 소환 조사를 1월 3일 날 했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박영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1월 10일 날 불러서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1월 20일 조사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충분히 조사된 부분은 충분히 조사가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이 정리가 되고 바뀔 수 있는 상황도 돼 있기 때문에 정리 1차 마무리해서 이 기소할 부분은 기소하고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더 해나가는 방향으로 수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강욱 공직비서관처럼 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이제 이 수사팀에서 1차 마무리하고 바뀐 수사팀이 다음 수사를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팀으로 보고를 받으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검찰총장 외에는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피의자의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검찰총장이나 수사팀 외에는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면은 피의자 피고인인 사람하고 검사장이 통화한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윤두한 수석은 변호인처럼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처럼 대신 이렇게 브리핑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하고 검사장이 그 사건에 대한 상의를 한다, 얘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법무부 관계자 통해서 소환을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국장이나 법무부 장관 통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소환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되는 얘기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했다고 하면 이 역시 수사기밀 누설입니다. 1시간 동안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또 2시간 동안 외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 내용에 따라서 이건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럴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이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즉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공천 본인은 선거 이후 조사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김기현 시장이 공천장 받는 날 본인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상의해서 압수수색까지 다 한 걸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본인은 선거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 선거 공천장 받은 날 압수수색하고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운하 즉각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떳떳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진태 의원입니다.
강원도에 있다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이 지금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고 뭐 무슨 감찰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여태까지 기소했다고 감찰을 받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소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됐을 경우에 혹시 그럴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기소한 것을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한 것만 가지고 감찰을 한다? 이건 정말 뒤집어져도 너무 뒤집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기소한 검사는 그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검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겁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지웁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법 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성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검찰 후속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중간 간부급 인사를 곧 한다고 하는데 1차, 2차에 따라서 3차로 지금 확인 사살이 예상됩니다. 이 해당되는 젊은 검사들 절대 사표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아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1월 23일 오후 7시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감찰 착수 검토를 알리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성윤 중앙검사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송경욱 3차장 검사가 정결로 처리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총장은 3번에 걸쳐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른 즉 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더 우선이 됩니다. 일선검찰청에서 검사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상충될 때는 반드시 대검에 보고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른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법무부가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을 감찰하겠다라는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이 감찰에 있어서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5조 1항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경호 3차장 검사 등 수사팀에 대한 감찰권은 1차적인 감찰권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있는 것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송경호 3차장 검사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역시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소리